전 세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KF-21 복저형 설계가 단순한 변형이 아니며 기존 공중전의 크고 작은 상식을 뒤흔들 진짜 판도 변화의 신호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KF-21 복저형 소식이 전해졌을 때 세계는 냉소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의 F-35, 중국의 J-20, 러시아의 SU-57처럼 최첨단 전투기들은 모두 단자 구조를 선택하고 있었고, 이는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오랜 공군작전 철학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만은 고집스럽게 복저형을 유지했고, 그 선택은 한동안 국제 군사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시계평가와 함께 시대착오적이라는 비아냥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좌석이라는 단순한 공간을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은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러시아와도 전혀 달랐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조종사를 한 명 더 태우는 복저형 설계지만 그 안쪽에는 차세대 공중전의 개념을 뒤집는 거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복저형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훈련이나 초기 개발 편의성이 아니라 미래전에서 핵심이 될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위한 설계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파일럿이 모든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조종해야 했지만 이제 전투기는 단독무기가 아니라 대규모 AI 드론 편대를 지휘하는 공중지휘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KF-21 복저형의 뒷좌석은 조종보조가 아니라 AI 지휘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전술 운영실로 설계되었습니다. 앞좌석의 파일럿이 비행과 전투에 집중한다면 뒷좌석은 여러 대 무인기를 통제하며 공격 시점, 경로, 목표, ECM 운영을 총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바라본 미래전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무인 복합 전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기존 단자형 구조에 MUMT를 억지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복저형 구조를 중심에 두고 설계를 진행했기에 훨씬 여유로운 공간과 탁월한 작업 효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향후 10년의 우위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F-35는 전투력 자체는 강력하지만 AI 드론 편대를 운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와 센서 패키지가 필요하며 조종사는 이미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KF-21 복자형은 작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파일럿은 전투기에 집중하고 뒷좌석 AI 지휘관은 드론 편대를 통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KF-21 한 대가 이륙하면 수십 대의 AI 드론이 동시에 움직이며 적의 방공망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투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공중의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전술적 확장이 실현됩니다.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특이점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 방식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한국이 이를 단순한 구상으로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준비를 마치고 실전 배치 가능한 구조를 완성해 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AI 기반 지휘 알고리즘과 드론 통합 운용 체계의 상당 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강대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연구진이 강조하는 부분은 공중전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투기는 1대1 혹은 소규모 편대 단위의 전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전에서는 1대의 유인기가 수십 대의 드론을 지휘하며 적 방공망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붕괴시키는 전술이 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단순한 드론 숫자가 아니라 AI 기반의 통합 지휘 능력이며 한국은 이를 뒷좌석 전술 운영실이라는 형태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그 결과 KF-21 복좌형을 비웃던 국가들조차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복자형 개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J-20의 개량형으로 복자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방향을 바꾼다고 해도 KF-21이 이미 펼쳐놓은 시간적 우위를 따라잡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복자형의 전략성은 단순히 미래전을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미래전의 기준을 제시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 복자형이야말로 한국이 선택한 가장 과감한 혁신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공중전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자형 프로그램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모델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 전체의 작전 구조를 재편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배치하게 될 AI 드론과 전술 데이터 링크가 결합되면
KF-21 복좌형은 더 이상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하나의 비행 전단을 통제하는 공중사령부에 가까운 무기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세계는 이제 한국이 내놓을 다음 단계를 두려움과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KF-21 복좌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전의 승리 조건을 정확하게 계산한 전략적 판단이었고, 그 진가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제 군사 균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복좌형 설계가 왜 이렇게까지 국제 군사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가장 크게 고민하는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공군이 직면한 조종사 절대 부족 현상과 첨단 전투기 조종 부담의 급상승입니다. 현대 전투기는 기동, 센서 관리, 전술 판단, 위협 탐지, 전자전 대응 등 파일럿이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F-35처럼 고도의 센서 융합 기술을 갖춘 전투기조차 조종사에게 엄청난 정보 처리량을 요구하며, 이는 인간의 신체 반응 속도와 인지 능력의 한계를 빠르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선택한 복좌형 구조의 위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한국은 파일럿이 모든 임무를 떠안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공지능, 그리고 유무인 전력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두 번째 좌석을 통해 전술 운영을 분배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구조 선택이 아니라 전투 개념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국 기술을 중심으로 MUMT와 전술 AI 통합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었고, KF-21 복좌형은 이러한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이 설계 단계부터 유무인 복합 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F-35에 드론 지휘 기능을 추가하고 있지만 원래 단자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과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여러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J-20 역시 고속 요격과 스텔스 침투에 맞춰진 구조라 복좌형으로 전면 재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복좌형을 중심에 두고 내부 배치와 전술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AI 전술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 구성과 장비 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 복좌형의 뒷좌석 모듈에는 AI 드론 통제용 센서 패널, 실시간 데이터 교환 시스템, 위협 분석 알고리즘을 작동하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배치되며, 이는 단순한 보조석 수준을 넘어 하나의 독립된 전술관리실에 가깝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지휘관은 드론 편대의 편성, 공격 경로 계산, 표적, 우선순위 지정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파일럿과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병렬 처리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앞좌석은 전투기 자체의 기동과 무장 운용을 담당하고 뒷좌석은 AI 전력을 활용한 작전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실제 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 방공망이 강력한 지역에 침투할 경우 기존 전투기는 스텔스를 이용해 몰래 접근하거나 ECM으로 적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KF-21 복좌형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작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뒷좌석 지휘관이 드론 편대를 조종해 적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교란시키거나 방공망의 허점을 유도해 함부로 대응할 수 없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드론을 이용한 다중채널 공격으로 적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켜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은 기존 전투기 단독 운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이 복좌형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단지 두 명이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전술 구조 자체를 주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뒤늦게 복좌형 개념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체가 완성된 이후 구조를 수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기역학적 안정성, 무게 배분, 내부 공간 재설계 등 수많은 요소가 따라오며 이는 수년의 개발 지연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이미 끝냈습니다. 복좌형을 중심에 둔 KF-21 플랫폼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무인기와 AI 전술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으며 확장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식 공중전 체계 전체의 핵심 축이 되는 셈입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결정 하나로 미래전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이 복좌형을 통해 확보한 장점을 기술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국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적인 MUMT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사주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KF-21 복좌형은
한국이 다른 국가와 달리 특정 강대국의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KF-21 복저형을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 중동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KF-21 복저형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보다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을 미래전의 우선 요소로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 아니라 국제 무기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꿀 혁신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인식한 것입니다. KF-21 복저형의 등장은 한국 공군뿐 아니라 세계 공군 작전 교리에도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전에서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 흐름에서 한국은 선도적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AI의 계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쟁 양식 그 자체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 복저형이 제시하는 미래전의 모습은 기존 강대국의 접근 방식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창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국제 군사 구조에서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기능적 우수성을 넘어서 전쟁의 철학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과감한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KF-21 복저형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공중전 생태계 전체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투기의 성능을 속도, 스텔스, 무장 탑재량 같은 전통적 지표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관점으로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일 플랫폼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무인기와 AI 전력을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통합 전투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중심에 바로 KF-21 복저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스텔스 성능이나 기동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KF-21 복저형은 한국이 준비하는 유무인 복합 공중전의 두뇌에 해당하며 모든 전술 판단과 무인기 통합 지휘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기체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드론과 AI 전술 시스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이중 개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로열 윙맨 프로그램은 KF-21 복저형과의 통합을 우선 목표로 설계되고 있으며, 드론의 임무 또한 단순한 정찰을 넘어 전자전, 기만, 유도탄 운용, 심지어 독립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신 링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시간 전술 데이터 분석과 목표 배분, 공격 우선순위 결정, AI 기반 위험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공간이 바로 KF-21 복저형의 뒷좌석입니다. 이 자리는 조종사 보조석이 아니라 AI 전술 운영실로 설계되었고, 한국은 이 공간에 고성능 전술 처리 모듈과 드론 전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무인 복합 전투 플랫폼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KF-21 복저형이 이러한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전략을 뒤따라오는 방식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다양한 로열 윙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기체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라 효율성에서 불리합니다. 중국 역시 유무인 복합 전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제20의 단좌 중심 구조로 인해 복잡한 개량이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은 초기부터 복저형을 중심으로 공중전 전체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무인기 전력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으며 KF-21 플랫폼의 장기적인 생존성과 활용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지점은 한국 공군이 단순히 한두 개의 드론을 운용하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AI 드론을 동시에 통제하는 대규모 전술 체계를 실제 전력화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전장에서의 변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기존에는 전투기 한 대가 하나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KF-21 복자형 한 대는 다수의 드론을 병력처럼 운용하며 다양한 공격축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방공망은 한 지점에서만 위협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드론 공격을 처리해야 하며, 이는 방공체계의 부담을 급격히 늘려 사실상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한국이 유무인 복합작전을 통해 구축하려는 미래전의 모습은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공격체계입니다. 드론 하나하나가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KF-21 복저형에 전달하면 뒷좌석의 운영자는 즉각 전장에서의 변화를 계산해 새로운 공격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기존의 단순한 편대 비행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성과 유기성을 갖고 있으며,
인간 조종사의 한계를 AI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 효율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전략을 단순히 구상 단계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다종의 AI 드론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고 일부는 시험 비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전술 AI 알고리즘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군은 KF-21 복자형을 중심으로 실제 운용 교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개념을 정리하는 동안 한국은 벌써 실전 운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F-35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인 무인기 통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KF-21 복자형은 고도의 개방성과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산업을 확장하려는 중형 국가들에게 KF-21 복자형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 체계 전체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국제방산 관계자들은 KF-21 복자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복자형 전투기가 차세대 공중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자형은 더 이상 99조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작전 시대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선택은 미래전의 정답에 가장 근접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복자형 설계는 단순히 기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군사 균형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공중전 정의가 재편되는 순간 한국은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를 가장 먼저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아시아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이 세계 공군의 기본 구조를 다시 쓰는 거대한 변곡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KF-21 복자형이 국제 군사 환경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전술적 유연성과 기술 통합 능력 때문입니다. 세계 주요 강대국은 전통적으로 무기체계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드론, 전자전 플랫폼을 각각 다른 프로젝트로 분리해 개발했고 중국 역시 제20과 각종 무인 전력을 서로 다른 개발 라인에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 복자형을 중심으로 모든 공중 플랫폼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쟁 양식 자체를 지금까지의 전투 개념을 보면 결정이었습니다. 전투기, 정찰기, 전자전기, 공격 드론 등이 각각 독립된 임무를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KF-21 복자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무인기가 연결되면 정찰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뒷좌석에서 즉시 분석해 공격 드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전자전 드론이 적 레이더를 눌러주는 동안 전투기는 최적의 경로로 침투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무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결합되는 방식은 기존의 전투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고 유기적인 전장을 구축합니다. 한국이 이러한 통합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전술 데이터 공유 체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은 다양한 플랫폼 간의 데이터 흐름을 하나로 묶는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AI 기반 전술 네트워크는 전투기와 드론뿐 아니라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 시스템, 심지어 해군 자산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KF-21 복자형은 이 모든 정보의 중심에서 전술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춘 국가가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은 기술적 격차 이상으로 전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강점 중 하나는 플랫폼들의 표준화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면서 장비 간 호환성이 복잡해지고 중국은 기술 비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통합 개발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 간 호환성이 높고 업그레이드 속도도 더 빠릅니다. 이러한 강점은 공중전뿐 아니라 전자전, 사이버전, 무인전력 운용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KF-21 복자형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전략은 동맹국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나 중동 지역 국가들은 F-35나 F-15 같은 고가의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야만 현대전을 대비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유무인 복합체계는 이 논리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다수의 드론을 지휘할 수 있다면 국가들은 고가의 기체를 여러 대 도입할 필요가 줄어들고 대신 유연한 전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산이 제한된 국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며
한국산 체계가 이러한 요구를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 복좌형에 강한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도 이와 관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적대 세력이 발전시킨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유무인 복합체계는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최신 전술에 대응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한국과 사전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KF-21 복좌형을 중심으로 한 작전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확보한 또 하나의 강점은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이 처음 개발을 발표했을 당시 많은 나라는 한국이 4.5 세대급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만도 하지만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시제기를 완성했고 초기 시험 비행부터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복좌형 개발까지 병행하면서도 개발 지연 없이 일정을 소화하자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속도와 정확성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항공기 제작사, 전자 시스템 업체, 군 연구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KF-21 복좌형은 이러한 국가 시스템 전체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개발해 실제 전력화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 군사 균형에 흔들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KF-21 복좌형과 연동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도록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단순한 드론뿐 아니라 초소형 자폭 무인기, 고고도 정찰 자산, 분산형 전자전 장비 등이 KF-21과 함께 움직이며 전장을 입체적으로 장악하는 개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서 KF-21 복좌형의 뒷좌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이 구조를 활용해 미래전의 모든 단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KF-21 복좌형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전의 패러다임을 다시 쓰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유무인 통합 전력을 완성하고 있으며 그 과정은 이미 여러 국가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으며 KF-21 복좌형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